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한전이 추진하는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두고 관련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지를 확정한 동부 구간의 경우 한전이 본격적인 사업 절차에 돌입하면서 주민들이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전탑 건설 예정지 주민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눈밭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원천 무효를 외치고 있습니다. 한전은 지난 2019년 4월 울진과 삼척, 정선과 영월, 평창을 연결하는 동부구간 경과 지역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허가를 위한 환경 영향평가에 앞서 법적 절차인 주민설명회를 마련했는데 주민들이 설명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10번 이상 입지선정위원회가 열리고서야 송전탑 건설 사실을 알게 됐다며 한전의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철탑을 어떻게 지나가냐니까 지역대표 입지선정위원들이 결정해. 입지선정위 누가 정했냐? 그러니까 한전이 정했다는. 그러면 주민이 대표를 뽑지 않은 입지선정위는 무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반대하는 겁니다. 한전 측은 추진의 질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주민 반대로 설명회가 무산되더라도 법에 따라 생략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평창 내 15개 마을 가운데 12곳은 이미 사업에 동의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선 확정이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협의를 하고 있고 12개 마을 협의를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3개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마을에 들어가서 설명도 하고 이해 설득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울진에서 평창까지 동부 구간은 140km로 277개의 송전탑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국내 첫 직류 송전 방식으로 500kV의 초고압 송전선로가 관통하게 됩니다. 횡성과 홍천 등 남은 서부 구간도 현재 주민 반발로 입지 선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곳 사업 예정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시작으로 한전이 사업 강행의 뜻을 밝히면서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폐광 지역의 최대 현안인 폐특법 시한 폐지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정부가 시효 연장은 검토하겠지만 시한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폐광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태백 시내에 폐특법 조기 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연이어 내걸렸습니다. 폐광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2025년까지인 폐특법 적용 시한을 아예 없애달라는 내용입니다. 폐특법을 근거로 세워진 강원랜드 주변 거리에도 똑같은 현수막들이 걸렸습니다. 최근 관계 부처들이 폐특법 시한 폐지가 아니라 10년 연장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4일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폐특법 시한 폐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 시한이 사라지면 강원랜드의 내국인 카지노 지위가 영원히 유지돼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입니다. 또 폐광 지역의 면세점 설치도 불가하고 폐광 지역 개발 기금의 납부율 상향 조정은 계속 논의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10년 가들을 가지고 자꾸만 대안으로 제시하는데요. 정부 역시 폐광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알 수 있도록 이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폐광 지역 시장 군수와 기초위회는 공동 대응에 나섰고 진폐단체 연합회와 태백 상공회의소 등 폐광 지역 사회단체들도 정부의 시한 폐지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2월 임시국회에서 폐광 지역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도 벌이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폐특법 시효 폐지가 진행되지 않을 때는 폐광 지역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목숨 걸고 대정부 투쟁을 진행할 것을. 여기에다 정부는 폐광 지역에서 경영 부실을 이유로 반대하는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통합은 밀어붙일 기세여서 정부를 향한 원성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당시 김진태 예비후보가 춘천에 국제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이 허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교육감을 기소했는데 법원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고 교육감은 직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25일 교육감과 기자들의 정례 간담회 시간.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김진태 예비 후보가 내건 춘천국제학교 설립 공약이 허위라고 말했습니다. 민 교육감은 초, 중, 고교 등 학교 설립은 교육감 권한이며 아직까지 이런 계획을 세운 적이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그런 식으로 표를 모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민 교육감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를 불과 20일 앞둔 시점에 해당 발언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라며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 2부는 민 교육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건 발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계획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도 크지 않다고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민 교육감은 이번 판결로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교육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됩니다. 민 교육감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논의가 활발해야 할 선거에서 교육감의 직무 범위 안에 있는 그리고 고유 권한인 내용에 대해서 발언한 것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이와 관련해 강원교총은 법원이 민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무리를 빚은 것에 대해 책임지고 공식 사과하고 정치 지향적 자세에 대한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이번 주부터 강원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면서 영업시간의 제한도 풀렸는데요.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인데 밤 10시로 시간이 제한된 유흥주점에서는 문을 열어도 의미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첫날, 유흥주점이 몰려있는 춘천시의 한 거리입니다. 반짝이는 네온사인 아래로 사람들이 오갑니다. 손님이 많이 몰리는 시간인 9시 무렵, 유흥주점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2달여 만에 문을 연 가게. 하지만 방이 모두 텅 비어 있습니다. 마감 시간인 10시까지 기다려도 손님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2차 가는 시간이 대부분 한 8시에서 9시 정도 되거든요. 그럼 먹다 보면 가야 되잖아요. 손님이 안 오죠. 술안주로 판매하려고 사온 과일만 가게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유흥주점은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돼 당장 먹고 살 걱정이 앞섭니다. 같은 시간 춘천시 석사동의 식당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밤 10시가 넘으면 골목이 어두웠는데 이제는 이렇게 간판들이 모두 밝게 켜졌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붐비고 식당과 술집에도 손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일반 음식점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가득 차지는 않았지만 자영업자들은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입니다. 지금 이제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으니까 열심히 해서 그동안 매출 오르지 못한 것을 좀 복구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지금. 다만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회식 문화가 사라져 큰 타격이라며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지역에 한해 추가적인 완화를 고려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활발해진 거리에 택시와 대리운전 업체도 덩달아 살아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술집이 24시간 영업하면은 아무래도 수익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비수도권은 이번 달 말까지 거리두기 1.5단계가 유지됩니다. 정부는 여전히 영업에 제한을 받는 업종을 고려해 다음 달부터는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는 새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도가 고속철도 건설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 종합 계획을 수립합니다. 2019년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지난해 동해까지 연장 운행되는 강릉 KTX 역세권 개발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올해는 강릉, 제진, 동해 북부선에 대한 역세권 개발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춘천과 화천, 양구와 인제 등 각 시군은 수립된 역세권 개발 기본 구상안을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추가로 실시해 지역별 특화 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발표를 앞두고 홍천 용문 간 철도망 유치를 위한 릴레이 응원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천군 번영회는 올 상반기 확정되는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홍천 용문 철도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국민 릴레이 응원 챌린지를 통해 여론 집결에 나섰습니다. 홍천 용문 철도 사업은 지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추가 검토 대상으로 반영됐지만 제3차 계획에서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외된 상태입니다.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도내 처음으로 원주에 들어섭니다.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은 중증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함께 설립하는 사업장입니다. 원주시는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설립해 운영할 중소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투자 계획서를 오는 23일까지 원주시청 경로 장애인과로 접수하면 됩니다. 올해 양양 남대천을 포함한 동해안 하천에 어린 연어 700만 마리가 방류됩니다. 동해 생명자원센터는 고성 명파천과 북천을 시작으로 양양 남대천과 강릉 연곡천 등에 다음 달 중순까지 어린 연어를 방류합니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연어는 지난해 가을 동해안 하천으로 돌아온 어미 연어로부터 알을 받아 사육한 개체들로 크기는 5cm 안팎입니다. 동해생명자원센터는 더욱 건강한 어린 연어를 방류하기 위해 자동 사료 급이 시스템과 실시간 수질 측정 기술을 적용해 사육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이 지난 2019년 4월 발생한 산불에 대한 백서를 발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산불 백서에는 산불 발생 원인부터 수습 과정, 업무 처리 문제점과 제도 개선 사항 등 모두 400장으로 구성돼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불 백서에는 사고 전후 기록을 포함해 산불 예방을 위한 목재 펠릿 생산 시설 구축과 비상 소화 장치 설치 사업 등의 추진 사업도 제시됐습니다. LPGA의 최장상급 선수로 활약 중인 원주 출신의 프로골퍼 김효주 선수가 원주시 홍보대사에 위촉됐습니다. 원주시는 김효주 선수를 초청해 홍보대사로 위촉했다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맹활약 중인 선수인 만큼 지역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효주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프로로 전향해 한국 여자 프로골프에서 12승,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서 3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횡성군이 어제 도청에서 전기 자동차용 모터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부솔 EPT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솔 EPT는 횡성 지역에 113억 원을 투자해 2023년까지 본사와 공장을 신설하고 80여 명의 지역민을 추가 고용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환경 오염에 대한 규제 강화로 친환경 전기 수소차의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투자 협약을 통해 이 모빌리티 산업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의 기본소득 확대를 위한 시민 모임이 출범합니다. 기본소득 국민운동 강원본부는 강원도의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도내 기본소득 운동 확산을 위한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본부는 김기석 강원대 교수를 상임 대표로 지방의회 의원 등 15명의 공동대표단을 구성하고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상황에서 기본소득 논의의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된 25곳에 국비 2,744억 원을 투입합니다. 올해 도내 뉴딜 사업으로는 철원 샘나는 마을 신철원과 접경 지역의 생존 모델 국경 없는 양지마을, 그리고 삼척 블랙 다이아몬드 도계 등 4곳이며 2014년부터 25곳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견인하는 도시재생 예비 사업에 선정된 38곳에는 국비 53억 원을 투자해 주거 환경 개선과 골목 상권 활력, 공동체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강원도가 5개 광고 소비 쿠폰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1억 3,900만 원으로 도내 70여 개 업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업소는 대형 옥상 간판이나 전광판 등 5개 광고 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 이용비를 지원받거나 해당 업소 간판 설치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